우리가 이제 등산을 갈 때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이 오대산이라든지 덕유산 같은 경우는 산이 되게 커요. 물론 짧게 올라갔다가 짧게 내려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종주하게 되면 지리산 같은 경우 거기는 뭐 가는 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42km에서 60km를 걸어야 됩니다. 조금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2박 3일, 힘이 좀 되는 사람들은 1박 2일로 산을 걷게 됩니다. 덕유산도 종주를 하게 되면 35km, 서둘러 하면 하루 만에 종주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큰 산에 올라갈 때는 보통 우리가 4인 1조로 올라갑니다. 왜 꼭 4명이 가냐 그러면 산행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실족을 하거나 부상을 하거나 탈진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연성을 두고 4명이 가게 됩니다. 왜 4명이 가야 되느냐? 누가 한 명 부상을 당하게 되면 발목을 삔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부축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한 명의 부상자를 부축해서 가운데 이제 산의 지름길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라 그러면 2명이 좌우에서 부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좁은 길이면 한 명이 업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긴 큰 산을 내려올라 그러면 2명이 있어도 못해요. 한 명은 그 나구한 사람의 배낭부터 시작해서 조력자의 배낭의 일부 짐까지 다 짊어져야 돼요. 한 명은 완전히 포터가 돼야 됩니다. 2명은 양쪽에서 부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야 되니 장거리 산행은 보통 4인 1조가 기본입니다. 그 4인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산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은 맨 뒤에 섭니다. 산을 두 번째로 잘 타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좀 등산에서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의지가 있는 사람을 가운데 끼워서 이렇게 일렬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2등을 하는 사람, 산을 잘 타는데 두 번째로 잘 타는 사람이 앞에 쓰면 3등, 4등은 2등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1등을 맨 앞에 세워버리면 2, 3, 4등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잘 타는 분들 뒤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4등은 맨 뒤에 서서 앞에 3등, 4등이 처지거나 힘들어하면 앞에 맨 앞서 있는 선두를 조절을 하죠. 늦춰라. 같이 가자, 쉬었다 가자. 이거를 맨 뒤에 제일 잘 타는 사람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대개는 종주가 끝나죠. 약속된 시간, 예정된 시간에 휴게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최종 목적지까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계획된 그 산행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4명이 산행을 가는데 일렬 횡도로는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길이 그렇게 넉넉하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가 양재천이든 뭐 안양천이든 불광천이든 넓은 산책로에도 2명 이상 횡도로 가게 되면 상대랑 또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는 방법은 저는 등산하듯이 갔으면 좋겠다. 1열 종대 조금 여유 있으면 2열 정도로 가더라도 두 번째를 잘 타는 그룹이 맨 앞에 서서 리더를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뒤에서 후미를 받치고 가운데 껴있는 사람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받쳐서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잘 타는 사람과 두 번째로 잘 타서 이 전체 그룹을 리드할 사람에게 많은 재량권을 줘야지 처음부터 가장 등산을 못하는 사람 기준으로 요 속도로만 움직여라. 그러면 절대로 예정된 시간에 휴게소에 도착하고 예정된 시간에 마지막 지역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반드시 최종 종착역까지 다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냐, 가다가 안 되면 그만둬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정해진 목표 방향대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 과정 중에 낙오자가 없어야 되고 심각한 낙오자가 생기면 그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산행팀이 한 팀이 우리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더 여유가 있게 제일 잘하는 리더나 두 번째로 잘하는 리더가 이 전체 산행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유들이라 그러죠. 일본말로. 유들이가 좀 있는 제도로 운영이 돼야지 타이트하게 제일 뒤처지는 사람 기준으로 요 기준으로 움직이고 요 기준으로 산행을 하세요. 그러면 등산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낙오자들에게 가혹하자는 게 아니라 그 낙오자들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의 능력도 잠재된 능력도 극대화시켜서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만 우리 사회가 또 한 걸음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려면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위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혹한 비판도 따라가야만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고용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대기업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최상위 기업의 먹이사슬의 맨 꼭지점에 있는 기업들의 노동자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빼고라는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의 맨 아래쪽에 있는 하청업체들의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보다 더 사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험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한시적이라면 우리 인터넷 레지던트는 5년이거든요. 5년이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살지 10년 하라 그랬으면 저도 아마 못했겠죠. 그런 우리가 사회 경험에서 2, 3년 정도의 힘든 시간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을 겪어낼 수 있는 정신력에 대한 얘기도 부모님이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선배가 됐든 그런 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견디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